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둔화세를 이어갈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전거래일 대비 1.5% 오른 온스당 2,126.3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1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은 올해 첫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매입 자사주는 총 42만 5,895주로 취득 예정 금액으로는 약 750억 원의 규모입니다. 이 회사의 자사주 취득은 오는 6일부터 장내 매수를 통해 진행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총 1,263억 원을 투자해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생명과학의 인공지능,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DNA, 인공세포 등 생명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해 미래 바이오 경제를 이끌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고점 경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갔던 증시에 부담을 힘입어 현재는 하락 모습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도 오늘 약세로 마감해 주었는데요. 지난달 테슬라의 중국 출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에 2차 전지주들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종목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내림세를 보인 것이 오늘의 특징적이었는데요. 자, 우리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고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방법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로 장자방 3글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전문가님, 장자방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와 공교롭게도 화요일 날 하락장도 맞이했습니다. 사실 하락장에는 장자방 전문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살 종목이 없어서 네. 시청자분들께서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상승장도 잘합니다. 네. 자, 지지난주에 조정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께 매수하자라고 했던 게 딱 두 종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ETF였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ETF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여력이 있다. 그래서 반도체랑 자동차 우리가 개별 종목을 안 산 이유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왜냐하면 개별 종목들은 우리가 좋은 종목을 고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올라갈 때 결국 반도체 지수와 자동차 지수를 버리고 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내가 종목을 찾기가 어려울 때는 대형주 ETF를 거래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저께 시장이 올라갈 때 거의 고점권 근처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의 50에서 70% 차익 실현하자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사실 무료방이니까 50, 70을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8, 90% 이상 정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쯤에서 보통 슈팅하고 나서 눌리거든요. 그럼 내가 들고 있으면서 두들겨 맞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물량을 제가 좀 청산하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시고 그리고 내릴 때 사자라고 이야기할 때 천천히 분할로 매수하시면 손해나지 않습니다.
지수는 우리나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잠깐 썰을 좀 풀자면 제가 시장을 바라본 게 1980년도 장부터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980년대 정도부터는 시장이 별 힘이 없었어요. 예전에 뭐 중동에서 갑자기 와 원유 해가지고 중동 붐이 일었을 때 한 번 주식시장이 올랐고요. 그 이후로 별 볼 일 없다가 1986년도에 86 아시안 게임이죠. 옛날 얘기입니다, 그죠? 86 아시안 게임이 시작하면서 한국 증시가 붐이 일었다가 또 한 번 눌렀다가 88년도 올림픽 하면서 왕창 오른 다음에는 2,000포인트를 박스 저항으로 계속 내리고 오르고 반복했고요. 그리고 시장이 크게 올랐던 거는 97년도에 IMF 떨어졌을 때 그때 왕창 박살났죠. 1,000포인트가 무너졌으니까 걔가 다시 2,000포인트까지 오르면서 기염을 토했던 상승이 있었고요. 2007년도에 리먼 사태가 있었죠. 그때 또 와장창 무너졌던 걔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던 흐름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 언젠가요?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던 그때 시장이 사상 최대 3,300포인트까지 종합주가지수 올라갔습니다. 자, 역순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한민국 장에서 주식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시장이 박살나고 폭락이 왔을 때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평소에 지금처럼 잠잠하게 올라갈 때 물론 선수들은 예외입니다. 선수는 잘하시니까 굳이 테마주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테마주가 아닌 일반적인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시장이 완전히 박살났다라고 뉴스에 9시 뉴스에 나오면 그때 주식하세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그 9시 뉴스에 나올 때만 주식하시는 분들은 경제TV 볼까요? 안 봅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야 이제 주식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가서 하시는 분들이고요. 경제TV 보시는 분들은 이걸 늘상 주식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올해 2024년도는 여름까지는 상승장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가을에서 하반기쯤 되면서 올 가을 정도부터 내년 상반기 초 정도 안쪽에 시장이 한번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미국의 국채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되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지나면 주식이 보통 많이 빠져요. 보통 얼마나 빠지냐면 한 20에서 25% 빠지거든요. 종합주가지수가 20% 25% 빠지면 개별 종목은 일단 기본 반토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상반기 여름 정도까지는 눌림 조면 매수하고 눌림 좀 매수하면서 올라가는 장을 보시되 제 생각은 아마 7월에서 8월 정도가 고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정 나오면 매수하고 올라가면 팔고 조정 나오면 매수하고 올라가면 팔고 할 거고요. 그리고 여름 이후에 가을쯤 돼서 아마 제가 그때까지 이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면 여러분께 올 하반기에는 인버스에다가 최소 50% 말하면 풀베팅을 지르라는 얘기를 아마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안심 영역에서 눌러줄 때는 그냥 기간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장을 보셨으면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차익 실현하고 또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며칠 기다려보면 또 장 좀 조정 나오거든요. 좀 싸질 때도 같이 들어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리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을 사고 팔고 할 때 제 타이밍과 그 비율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을 저는 하나 갖고 있습니다. 노란톡 단톡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 방송 중에 들어오는 요 세 방에서만 여러분께 전달하고 있지 다른 방에는 시황을 실시간 전달하고 있지 않으니까 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좀 어려울 때 대형주 ETF 매매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기존 톡방에 계신 분들도 지금 보이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같이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번 주에 전문가님께서 온라인으로 강의해 주셨던 부분에서 사실 AI 반도체 포커스 이쪽 ETF 노려보시고 사실 차익 실현하셨잖아요. 좀 네. 자랑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네. 많이는 못 벌었어요. 10% 벌었는데 뭘 자랑합니까? 아, 그래도요. 뭐 10% 가지고 자랑하는 좀 그렇죠. 예. 자, 보시면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라고 하는 ETF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HTS 켜가지고 이 종목이 구성하는 거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릴 텐데 제가 온라인 특강을 지난주에 했어요. 제가 계속 톡방에 들어오셔라. 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한 달에 제가 2번 정도 보통 온라인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토요일 날 하고 어떤 날은 수요일 날 저녁에 하고 이렇게 제가 평일에 하루, 주말에 하루. 왜냐하면 평일에 들 수 있는 분이 있고 주말에 또 들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데 그 강의 때 제가 굉장히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제가 주로 거래하는 것은 코덱스 반도체라고 하는 ETF입니다. 그런데 제가 온라인 특강에서 이거 말고 여기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라고 하는 게 있다. 사실 구성 종목을 보면 구성 종목은 코덱스 반도체나 얘나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비중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반도체장이 막 올라갈 때 제일 많이 올랐던 게 뭐냐면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 이 두 종목이거든요. 그 나머지 반도체 소비 관련 종목들은 올라가다가 주저앉아서 흘러내렸지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성 품목이 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 저는 어디서 사느냐라고 말씀드릴 때 좀 늦게 따라오신 분들이어서 제가 지난주에 강의할 때 여기 12,500원 깨지지 않으면 13,000원에서 이 구간에서 사셔라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13,000원에서 12,500원까지 내려올 때 조정 구간에서 사셨던 분들이 이게 어저께 3월 4일자 제가 캡처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이걸 못해요. 방송국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자료 만들 시간이 없어서 어저께 제가 해가지고 방송국으로 보내놓는 자료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14,500원. 그러면 내가 13,000원에 산 사람도 10% 이상의 수익을 내요. 12%, 13% 정도 수익을 냈으니까 그럼 꽤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주도 섹터인 반도체인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안정적인 ETF, 개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래서 어저께 제가 올라올 때 여기 14,500원 찍을 때 14,200원에서 14,500원 구간에서 적으면 50%, 많으면 70% 차익 실현하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매매를 하는 거냐면 여기 보세요. 얘는 상장되고 나서 2023년도에 10월에 상장이 됐고요.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을 9,900원 찍고 나서 올라올 때 박스 상단 11,500원이고요. 계속 11,000원대만 오면은 눌렀다 오르고 눌렀다 오르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얘는 뭐죠? 박스권 매매예요. 그러면 이런 매매는 내가 박스권 하단선에서 잡아서 상단에 파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께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하신다고 들면 12,350원 깨지면 자른다 생각하시고 나는 13,000원에서 12,500원 요 구간에서 시중으로 매수할게. 이건 뭐죠? 얘가 보시면 레벨업 됐다가 눌리고 레벨업 됐다가 눌렸던 이 저항선이에요. 그럼 얘가 깨지게 되면 나는 밀리니까 손절가가 되겠죠. 혹은 비중을 적게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치고 바로 올라가면서 레벨업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매매는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있던 매매도 마찬가지요. 자, 코덱스 반도체인데 우리가 이 종목 가지고 계속 거래해왔거든요. 언제 했냐면 10월 말에 여기요. 31,000원, 3만 원에 집중적으로 사자 이야기가 쭉 올라와서 35,000원, 6,000원대에서 팔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25%좀 수익 내고요. 다시 한번 놀릴 때 우리가 1월 중순에 우리 1월 17일 날, 19일 날 바닥 매수 말씀드릴 때 요날 34,000원 사자라고 이야기해서 36,500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7%에서 10%씩은 나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런 수익들이 계속 쌓여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거든요. 다시 떨어질 때 2월 초에 얼마였습니까? 34,000원대. 없으면 이거 사셔라. 이제 조정 나왔으니까 슬슬 좀 사보세요 이야기했더니 치고 올라와서 38,800원 바닥에서 17% 올랐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매매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가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차익 실현하는 것들 저는 시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매매가 아닐까, 순환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입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뭐 계속 애증의 종목이었습니다. 7,500원 찍고 밀릴 때 밀림시 조정 시에 매수하세요 했는데 10%만 매집하지도 하시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면서 한 16, 7% 마이너스 됐거든요. 천천히 분할 매수했지만 한 1, 2주 그러다 올라갈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이 빠져서 6,000원 깨지면 손절 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6,080원으로 안 깨고 아래 꼬리 달리고 올라오길래 그 다음 날에 6,500원에 비중 25에서 30%까지 채우라고. 예, 10% 있는 거 빼고 추가로 20%, 30% 채우면 비중 3, 40%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저 밑에서부터 쭉 내가 분할 매수하셨어도 평균 단가가 6,800원 정도에 잡혀요. 6,500원에 왕창 잡으면서 혹은 내가 안 샀던 사람들이 잡아서 올라와서 7,400원에서 7,500원 정도 오면 반 팔겠다라고 방송국에서 내내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얼마 찍었냐면 고점이 7,540원입니다. 목표가 도달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량 왕창 잡은 것들 좀 정리하고 기본 보유 수량 정도만 가져가자. 혹은 절반은 차익 실현하고 남은 수량은 7,000원 깨지면 익절하고 아니면 버티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7,000원 깨지면. 자, 이 종목이 여러분 얼마까지 갔냐면 원래 15,000원, 17,000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그게 지금 고점에서부터 거의 3분의 1 가까이 무너진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얘가 올라간다면 10,000원에서 한 12,000원까지 가는데 지장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공격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무너지게 되면 다시 6,000원에서 6,500원 구간에서 저는 재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이 종목은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올해 10월 달에 미국이 대선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다시 재선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대부분 사람의 관측이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재선을 했을 때
중국하고 또다시 파워 게임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올해 하반기 가을이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건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때 분명히 중국하고의 파워 게임 또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이 자국민 우선주의 분명히 또 할 거고 거기에다가 미국 상당히 채권 금리가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의 충격파랑 아마 같이 맞물리는 가을이지 않을까, 가을 겨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장은 현재 지금 내가 배팅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여름 안쪽에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름 이후는 전 주식은 안 살 생각이고 인버스 위주로 배팅할 거고 아마 그때는 저보고 뭐 할 거냐, 인버스 사라, 하방 버텨라 이 얘기밖에 안 할 거예요. 여름 이후에는 올 연말까지 아마 그런 얘기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차이나 H 레버리지도 마찬가지로 1,200원대에서 매수해가지고 1,370원, 1,400원대에서 반을 팔았고 나머지는 1,300원 무너지면 정리, 1,300원 안 무너지면 버텨보겠다 말씀을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HTS를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시장 흐름을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쌍봉입니다. 자, 쌍봉권 안에서 여기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형성하고 지금 오늘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얘가 만약 여기가 쌍봉이라 이렇게 무너진다면 우리는 조정에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얘가 이 박스 상단 19,100원대 얘를 넘어가면은 돌격 앞으로 상승을 하겠다라고 판단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구간에서의 매수는 사실 조금 장이 약하다 싶으면 얼른 차익 실현하고 조정을 이용해서 얼마에 살지 지켜보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전략이 아닌가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자, 보세요. 코덱스 레버리지도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12월까지 들어 올렸고 이번에 올라올 때 여러분 만약에 대형주 못 산 사람은 중소형 종목들이 올라올 때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 좋겠다 해서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목표까지 다 도달했습니다. 저 약속 지켰습니다. 예, 자 보세요. 얘가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냐면 코덱스 레버리지 보세요. 레버리지가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빨랐거든요. 얘는 쫙 치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중소형 종목, 코스닥 종목들은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이게 없는 분들은 여러분 뭐 하시라고 중소형 종목 레버리지도 코스닥 150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서 목표가 11,200원, 11,500원 정도 이야기했는데 다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가는 건 이제 저는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얘를 80% 정도 정리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나머지 수량은 11,200원 깨지면 전량 다 익절해버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선물 인버스인데요. 인버스는 직전 저점이 21,145원입니다. 1월 2일 날이었고요. 근데 지금 그 바닥에서 형성을 하면서 다중바닥을 이렇게 인버스가 형성하면서 들어 올려서 시장에 조정을 만들 거냐 아니면 자 똑같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 한번 보실까요? 똑같은 모습 보시면 이게 어떠냐면 이렇게 고점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고점을 못 넘고 있어요. 만약 그래서 지금 얘가 돌파되면은 시장은 급등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조정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 제가 시장에 참여한 지가 만으로 18년입니다. 7월 달이면 제가 만 18년이 되는데 18년간의 경험치를 제가 누적 데이터를 이렇게 체크해 보면 항상 보면 1월, 2월에 시세가 나고 나면 3월 초에 시세 반짝했다가 3월 중이나 3월 하순, 셋째, 넷째 주까지 조정이 많이 들어와요. 일반적으로. 자, 이유가 뭐냐면 주식은 반기 평가 보고서라는 걸 내죠. 2월 아마 3월 14일인가 15일인가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결과가 나와서 3월 말까지는 3월 중순에서 3월 말까지는 보통 어떠냐면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도 있고 시장이 회계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얘네가 별로 재미없어. 별로 안 좋은 종목이야 퇴출하고 이런 피비린내 나는 장이 3월 중순에서 3월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3월 달은 원래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갖고 있는 걸 내가 정리하는 것이고 조정이 얼마나 나오는지 기다리는 시간이고 이해되셔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종목을 웹진하면 안 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타를 치겠다고 들면 인버스 단타는 가능한데 문제는 일봉은 상승 구간이다 보니까 하방 단타는 당일 하는 게 아니면 제가 추천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요. 자, 그다음에 미국 달러 레버리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 시장이 계속 조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달러가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조금 상세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수렴을 그리고 있는데 이 수렴대가 위로 돌파해버리면 시장은 급락파가 올 수밖에 없죠. 3월 말까지, 3월 셋째, 넷째 주까지 큰 조정이 나오는데 만약 이 수렴대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시장은 급등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요 1, 2주 정도의 시간이 아마 눈치 보는 장세로서 우리는 기간 조정 형식이 아닐까, 횡보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의 시간이면 아마 시장의 향방은 보이지 않을까. 근데 오늘 제가 어저께 자동차, 반도체, 주도주 섹터를 정리하면서 현금을 좀 다시 한 7, 80% 만들어놨거든요. 그 얘기는 저는 그냥 동물적 감각 혹은 제 뭐 18년 만의 경험치로 바라볼 때 이 시기쯤에 제가 주식을 늘리기보다 현금을 늘렸던 게 훨씬 더 유익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경험 데이터로는 지금은 주식을 사기보다는 이렇게 시세 난 거 팔아먹고 현금 가지고 또 좀 기다려보고 한 1, 2주 기다렸다가 조정 좀 나오면 사고 조정 안 나오고 그냥 가면 내 거 아닌 거고 이게 훨씬 안전한 전략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께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 때 결국 사람들에게 당신은 돈 벌면은 뭐 하고 싶어요라고 물어볼 때 10이면 8, 9은 대부분 건물주 되고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얘기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건물을 사는 게 여러분 요즘에 그냥 꼬마 빌딩 있죠. 동네에 그냥 3층짜리, 4층짜리 뭐 병원 있고 학원 있고 뭐 이런 그냥 조그마한 꼬마 빌딩 하나 사는 것도 옛날에 꼬마 빌딩이 30억, 50억이었으면 요즘에는 70억에서 150억이에요. 꼬마 빌딩이 이제 70억 밑에도 없어요. 서울 중심지에는 저 변두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 중심지 우리가 얘기하는 핵심 상권 안에 있는 곳은 50억 밑에는 존재하지도 않고요. 70억, 100억은 해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100억이 어디 있어? 100억 벌려면 여러분 세금 절반 내야 200억 벌어야 돼요. 이해하실까요? 50억 있으려면 100억 벌어야 세금 내고 50억 남거든요. 먹고 쓰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어야 그게 돈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 돈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어떤 얘기 드리면 여러분 주식으로 돈 많이 버셔서 건물 사시고 부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대안 종목으로 사실 이 종목을 몇 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얘는 뭐냐면 보시면 여기 월봉부터 보실까요? 언제 나왔냐면 2019년도에 나온 ETF예요. 2019년도. 예, 이거는 제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ETF이거든요. 종목 코드는 329200입니다. 329200. 제가 이걸 지금 3년, 4년째 지금 떠들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상업용 건물을 내가 빌딩을 오피스 건물을 사고 싶어. 어느 회사가 입점하고 그저 어느 기업이 들어오고 어느 법인에게 내가 임대료를 받는 건물을 사고 싶어도 요즘 기업이 임차할 수 있는 정도 되면 최소한 1,000억대는 무조건 넘어요. 몇 천억씩 하고 조 단위, 그죠? 예, 적으면 3천억, 5천억, 비싸면 조 단위가 넘는 건물들인데 이거 우리가 사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게 리츠 펀드에다가 내가 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리츠 펀드도 이상한 것들 되게 많아요. 골라내기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ETF가 나와서 이 종목은 뭐가 좋으냐면 매달 건물을 내가 샀어.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있죠. 월세 받잖아요. 그 월세를 매달 배당을 해줘요. 굉장히 뛰어나죠. 훌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언제 시작했냐면 2020년도에 여기 코로나 급락할 때 이때부터 2,700원 찍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5,700원까지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오르지는 않아요. 상업용 부동산이 얼마나 많이 오릅니까? 한 2배 정도 갔죠. 그리고 조정 나오고 나서 이때 2022년도부터 한번 단타 쳤고요. 이번에 떨어질 때 작년에 가을에 여러분 이거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리거나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매매 기회가 굉장히 더뎌요. 그리고 한 번 잡으면 굉장히 좋은 건 자 이제 왜 좋은지는 아시겠죠? 내가 상업용 건물 사가지고 월세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얘는 재밌는 건 제가 땡겨서 볼게요. 자 땡겨서 보시면 배당락 보이실까요? 배당락 보이실까요? 분배락 보이시죠? 분배락 보이시죠?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죠? 매달 배당금을 줘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좀 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금을 내가 만약에 퇴직금 가지고 거래한다. 내가 만약에 죽어도 잃으면 안 돼. 대신에 나는 안정적인 수익 플러스 알파이지 절대로 망하지 않을 만한 거에 투자하고 싶어. 그런 완전히 보수적인 매매자분들은 이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떨어질 때 쭉 떨어질 때 여기 4,000원, 4,100원대에서 매집하세요 이야기 드렸는데 그게 한 3주 정도의 매수 기회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올라왔냐면 지금 4,400원이에요. 그럼 수익률을 따져보면 여러분 끽해봐야 한 13%, 12%밖에 안 돼요. 바닥에서 잡았다고 쳐도 한 13% 정도, 14%밖에 안 돼요.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 배당금 몇 번 받았나 보실래요? 하나, 둘, 셋, 넷, 엊그제 5번 받았어요. 월세를. 그러면 내가 이익 금액은 수익률은 12%, 13%인데 배당금을 5번씩 받으면서 끌고 올라오는 종목 여러분 찾으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예, 우리가 미국 S&P ETF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금을 주는 고배당 ETF들이 있어요. 근데 고배당 ETF가 단점이 뭔지 아세요? 등락이 심해요. 그럼 내가 배당금 받으려고 1억 원어치 샀는데 얘가 마이너스 20% 돼서 2천만 원 마이너스 돼서 평가가 원금이 마이너스 까졌는데 내가 배당금을 100만 원, 200만 원 받는다고 해봐야 20개월 해야 30개월 해야 내가 원금 회복할 수 있거든요. 고배당 ETF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배당 ETF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부동산 자산은 세계 금융위기가 올 때 한 번씩 주저앉지 이렇게까지 크게 빠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진폭이 고점 저점에서 20%를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10% 내지 20% 빠질 때는 사면은 절대로 손해 안 보거든요. 그래서 상업용 오피스는 여러분 부동산이 왜 부동산이냐면 자산이 에셋 파킹되는 실물 경제의 주체 중에 가장 움직임이 적은 가장 안전 자산이 요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왜 사람들이 보면 만약에 뭐 유튜버로 성공했어, 돈 벌어서 뭐 하고 싶어? 건물 사고 싶어요. 연예인 성공했어, 뭐 합니까? 제일 먼저 건물부터 삽니다. 우리 코인으로 돈 많이 벌어요. 뭐 합니까? 집부터 사고 건물부터 산다니까요. 주식 돈 많이 벌면 뭐해? 어설프게 벌면 차부터 사요. 어설프게 벌면 시계 차가지고 시계 자랑합니다. 자동차 자랑하고. 근데 진짜 돈 버는 사람은 차 자랑 안 합니다. 저 시계 없어요. 예, 집 사서 등기권리증 자랑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건물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는 거냐면 진짜 부자처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 금액이 중요하다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저는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조정 나올 때 됐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있다가 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보는 건 얼마쯤까지 보는 거냐면 한 4,600원에서 5,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고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분들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요. 제가 이 종목을 한동안 언급을 안 했던 건 뭐 들고 있으니까 배당금 잘 받고 있으니까 언급 안 했던 거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4,350원에서 반을 팔았고 나머지는 그냥 들고 갑니다. 어디까지 간다? 4,700원에서 5,000원쯤 오면은 팔자라고 할 거고요. 그 없는 사람은 언제쯤 다시 살 수 있느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자, 지금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열어보세요. 한번 상승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은 한 6개월쯤 올라요. 그리고 바락으로 방향을 잡으면 한 6개월쯤 빠져요. 그리고 다시 상방 잡게 되면은 대략 한 2달쯤 오르고요. 하방으로 방향 잡게 되면은 한 1년 반쯤 빠져요. 지금 상방으로 방향 잡아가지고 한 1년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사이클이 여름 안에 끝난다고 생각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이 4,750원에서 5,000원 이 언저리쯤 오면 팔고 나가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눌림이 온다고 들면 글쎄요. 많이 눌러봤자 4,000, 한 200~300원 정도 눌리면 맥스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4,100원에서 4,200원 정도 눌리면은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작년에 여러분 가을에 제가 10월 달에 아주 그냥 입이 터지도록 목이 터지도록 떠들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쭉 그냥 끌고 간다. 제가 왜 그런 얘기했잖아요. 종목을 내가 뭐 현금화 시켜서 80% 현금화 시켰어요. 20%밖에 없어요. 그 20%가 얘야.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85% 남았어요. 80% 남았어요. 끊임없이 20%, 30%를 유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얘예요. 왜? 안 팔 거야. 안전한 걸 왜 팔아? 배당금 꼬박꼬박 월세 주는데 여러분 월세 꼬박꼬박 주는 우량 임차인을 왜 내보냅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내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매매가 뭐냐. 그러니까 저한테는 많은 수익률을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많은 수익률을 내드릴 수 있는 데는 언제냐면 시장이 급락이 왔을 때, 하락이 왔을 때 좋은 종목인데 싼 건 제가 잘 잡아요. 근데 상승장에서는 이미 떠난 종목들은 잘 안 잡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장의 제 전략은 뭐냐면 비중의 20~30%는 이런 거 안전자산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치 금처럼. 이해하실까요? 골드펀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냥 들고 가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자본시장이 이렇게 성장할 때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본시장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제가 아까 우리 저기 휴게실에서 아까 좀 기다리면서 대기실에서 우리 PD님하고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그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과자값을 얘기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치토스라는 과자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치토스가 처음 나왔는데 한 봉지에 200원 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 먹으러 가려고 찾아갔는데 동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먼데 큰 슈퍼를 갔는데 거기까지 40분을 걸어갔어. 그거 먹으려고. 근데 그 200원짜리가 지금 1,500원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저 어렸을 때는 저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 짜장면 먹으러 갔단 말이에요.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 1,500원, 2,000원 했어요.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간짜장 아니어도 5,000원, 6,000원은 줘야 먹는다고.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대학 때, 제가 20대 때는 아반떼 한 대 차 사려면 1,500만 원 했거든요. 지금 3,000만 원이야. 이게 인플레이션이야.
이해하셨습니까? 자본시장이 자산시장이 거꾸로 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집값 떨어진다고요?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지만 안 떨어져요. 일본이 떨어졌다고요? 아니요. 일본도 동경하고 중심지는 무지하게 비쌉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본시장은 여러분 자본이 몰리고 사람들이 계속 끌리는 그곳에 들어가셔야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땅한 투자처가 없을 때는 안전자산에 부동산에 파킹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상업용 오피스 이런 데 투자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좋은 투자 기회가 왔을 때 다음을 보시는 것. 현금도 하나의 자산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도주 섹터를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반도체 아까 보시다시피 고점에서 어저께 한번 차익 실현 반했고요. 조정이 나온다면 지금 코덱스 반도체 091, 160 이 종목은요. 35,000원에서 6,000원대 오면 다시 한번 살게요. 아마 소요 기간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기다리시면 조정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고요. AI 포커스 어제 오늘 거의 다 팔았어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은 저는 11,500원에서 12,500원 정도 사이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겠다 생각하겠습니다.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자동차는 조정이 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어저께 혹시 몰라 반을 팔았고요. 조정이 다시 한번 눌린다면 2만 원에서 19,000원 사이 오면 열심히 퍼담겠습니다. 조정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얘는 제가 여러분 계속 매수 이야기 드렸던 데가 어디냐면 여기 쌍바닥권 12,500원 요 밑에서 사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올라올 때 여기 13,500원에서 14,000원 여기서 70% 팔았고요. 나머지 30% 물량 들고 있습니다. 13,200원 무너지면 익절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버리시고 마무리하시죠. 자, 제가 여기 재밌는 거 여러분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거 설명드린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포커스 반도체하고 코덱스 반도체하고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을 볼 때 ETF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ETF를 구성하는 종목이에요. 자,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같이 보시면 자, 여기 기업 정보에 들어가셔서 자, 구성되어 있는 종목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덱스 반도체 우리가 주로 거래하고 있는 이 종목은요. 첫 번째 비중이 SK 하이닉스가 23%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17%이고요. 한미반도체가 7.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원익, 고영, 주영 엔지니어링, DB하이텍, 이노테크닉스, 리노공업, HPSP 우리 거래했던 종목들이죠. 그럼 보세요. 제일 비중이 높은 게 하이닉스가 23%에다가 삼성전자 17%에다가 한미반도체 7.3%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얘는 결국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주도를 끌고 가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종목을 본 상태에서 이렇게 이해하셨죠? 이 종목을 본 상태에서 우리 한번 보세요. 반도체 섹터에서 아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한번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죠. 자,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 얘 지금 어때요? 바닥에서 빌빌 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10월, 11월 잡은 사람은 올라오면서 수익을 냈고 1월 눌림목에 들어온 사람은 단타라도 가능했지만 얘는 지지부진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구성 종목에 17% 속해 있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덱스 반도체라고 하는 ETF는 강한 상승을 못하는 거예요. 왜? 얘가 구성 종목의 17%를 차지하는 넘버 2를 차지하는 구성 비중이 얼마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 한번 보실래요? 그럼 이 코덱스 반도체가 이번에 올라왔던 건 뭐 때문에 왔냐면 자, 하이닉스예요. 자, 하이닉스를 보시면 저점에서부터 끊임없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그나마 코덱스 반도체가 수익이 났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했고 하이닉스를 투자 안 한 사람은 미치고 환장한 일이에요. 분명히 반도체 지수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도 우리나라 최대의 반도체 기업인 건 맞는데 얘는 반도체랑 전기, 전자, IT를 다 끼고 있어서 수익률이 좋지 않은 거야, 이 종목이.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이닉스 샀으면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아이씨 팔고 하이닉스 살 걸. 억울하잖아요. 근데 내가 삼성전자 살까 하이닉스 살까 아니면 뭐 내가 뭐 살까 고민하는 시간에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코덱스 반도체 하나 사는 게 100번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큰 이익은 아니더라도 SK 하이닉스 사는 것만큼의 수익은 안 나요. 그런데 내가 그거에 비례하는 수익을 충분하게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계속 여러분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대한민국장에서 개별 종목 주식을 산다라는 생각을 좀 비우시면 어떨까요? 자, 왜냐면 모르겠어요. 저는 제 주변에서는 주식을 하는 사람 중에는 제가 아마 제일 수익이 좋을 거고 제일 많이 번 사람일 거예요. 제가 제일 부자일지 모르겠어요. 제 주변 제 지인들 중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을 하는 사람 중에 제일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죠? 올해 90이 되신 그렇죠?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있어요.
버핏 할아버지는 월 평균, 연 평균 한 20%, 19점 몇 프로 정도의 수익을 꾸준하게 냈대요. 이게 매년 똑같이 낸 게 아니라 어떤 달에는 뭐 어떤 해에는 300%, 400% 수익 나는 것도 있고 어떤 거에 죽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연 평균 내니까 한 20% 정도 된대요. 근데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하셨냐면 내가 죽거들랑 주식하지 말고 미국 S&P 인덱스 펀드 투자해라. 우리로 말하면 ETF인 거예요. 코덱스 레버리지, S&P ETF, 그다음에 이런 것들, 미국 관련 지수 관련 ETF와 대형 핀테크 기업의 ETF를 사라. 배당주 플러스 알파로. 그러면 연평균 10에서 20%는 꾸준하게 복리로 불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 왜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은 내가 워런 버핏보다 잘났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버핏보다 더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버핏 할아버지에 비하면 발바닥에 때만큼도 안 돼요. 이해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꾸준하게 누적되고 자산이 계속 쌓여가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투자하는 것은 안전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손해나는 게 싫은 거고.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주식 매매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해가 나도 좋으니 대박 나는 종목을 달라고 코인을 그냥 뭐 대박 나는 거를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하나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저 시골 골짜기에 있는 내가 어느 지방은 얘기하지 지역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저기 시골에 있는 새로 지은 30평대 34평 아파트를 내가 하나 샀습니다. 저 시골 동네니까 지방에 저기 산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는 아주 예쁜 곳에 내가 경치가 멋있는 곳에 샀습니다. 그 아파트가 얼마냐면은 여러분 3억밖에 안 합니다. 아니요. 내가 취득세까지 다 해도 3억밖에 안 합니다. 2억 얼마밖에 안 하니까. 그런데 똑같은 34평 아파트가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들어오면 얼마 하나요? 반포에 있는 모 아파트는 40억까지 간답니다. 자, 생각 가만히 해보실래요? 똑같이 34평의 구조도 똑같고 브랜드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시골에 산 좋고 물 좋은 곳에는 왜 2억 몇천밖에 안 하고 반포의 어느 아파트는 40억을 넘었다는 기사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을까요?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중요한 건 돈이 쏠리고 값어치가 인정받는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그걸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 보시면 사고 싶은 사람 누구나 돈 있으면 강남 살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고 누구나 신축 사고 새 차를 사고 싶지 오래된 낡은 차를 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그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투자를 하실 때도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자산 시장을 움직이는 건 누굴까요? 돈이 있는 자산가예요. 그러면 부자들이 돈을 움직일까요? 부자가 아닌 사람이 돈을 움직일까요?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처럼 생각하세요. 안타까운 건 요즘에는 여러분 플렉스 문화가 있어서 부자가 아닌데 여기다 비싼 시계 몇 천만 원짜리 차고 다녀요. 부자가 아닌데 엄청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외제차를 막 되게 좋은 차들 타고 다녀요. 근데 저는 글쎄 저거 할 돈이면 주식을 사고 차라리 부동산 하나 더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모아서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감가되는 값어치에다 투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가격이 감가되잖아요. 차 여러분 2억짜리 차 사면 뭐 할 거예요? 얘 계속 까져요. 번호판 달면 1,000만 원, 부응하면 1,000만 원 계속 까집니다. 이해되실까요? 예,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부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부자는 어떻게 투자하고 부자는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코덱스 반도체 10%, 12% 그러면 애게 꼴랑.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조금 샀으니까 애게 꼴랑이죠. 근데 내가 많이 사면 우아해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잃지 않는 매매를 가지고 내가 끌고 가는 매매 오늘 저 여러분께 권장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코덱스 반도체랑 비교해서 제가 온라인 특강에서 이야기했던 AI라고 하는 반도체 이 종목은 차이가 뭐가 있나 볼게요. 자 보세요.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 자 구성 종목을 보시게 되면 차이점이 명확하게 눈에 보이십니다. 자 보실까요? 보시면 똑같이 반도체 섹터 ETF인데요. 이 종목은 구성 종목을 보면 확실하게 달라요. 자 보시게요. 보시면 똑같이 얘는 근데 구성 종목 섹터가 얼마가 돼 있냐면 한리 반도체가 32.57%예요. 엄청 많죠. 얘가 보시면 여러분 32%라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24%야. 그러면 여러분 얘 두 개만 합쳐도 몇 프로예요? 57%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20%이긴 하지만 지금 주도로 치고 올라가는 한미반도체하고 하이닉스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여러분 차트 모양새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다시 한번 제가 이 차트를 열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 모양새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요. 자, 삼성전자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보시면 역시 크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한미반도체 보실래요? 예, 급등주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제가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종목들이 여기 보면 한 10서너 개쯤 되거든요. 한번 차트 한번 쭉 시간 되는 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삼성전자입니다. 얘는 지금 어때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지지부진 수렴 구간이라서 시세가 없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SK 스퀘어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얘는 급등을 하네요. 내가 삼성전자보다 SK 스퀘어 고를 수 있으면 돈 더 많이 벌겠죠. 근데 고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하이닉스 고르시면 마찬가지 꽤 급등주로 시세가 크게 납니다. 또 하나 종목 보죠. ENF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하이닉스나 SK 스퀘어가 아닌 ENF 테크놀로지를 구하면 이 좋은 장에 주저앉는 종목을 잘못 고를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피해갈 실력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리노공업 보실래요? 얘도 평탄은 하는데 지금 최근에 2달 동안, 3달 동안 올라간 적이 없네요. 박스권 등락만 하고 돈 벌지 못해요. 자, 그다음에 DB하이텍 보실래요? 제일 약해요. 바닥을 헤매고 있어. 내가 만약에 여기에 올인돼 있으면 나는 미치는 거지. 이 상승장에 내 종목만 떨어지니까. 이해하실까요? 그다음 또 하나 보실까요? TCK. 자, 반도체 부품 중에 얘도 마찬가지 질질 흘러내리네요. 내가 만약에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아닌 TCK 샀으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 HPSP 보실까요?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 급등했던 날 이날 팔았죠? 잘 팔았죠. 기가 막히게 이날 팔았다고. 그리고 나니까 주저앉네요. 내가 만약에 팔고 나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HPSP 역시나 물리겠죠. 제가 80% 이상 정리해라, 다 정리해라 이야기할 때 이 종목이었고요. 그다음에 원익 IPS 조정 나왔다가 어제 오늘 급등 나오네요. 자, 나왔으니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고생하는 종목이에요. 자,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보실래요? 어디 샀어도 딱히 고생할 거 없는 종목이에요. 좋은 종목이죠. 그다음에 동진세미캠 보시죠. 바닥 무너졌다가 반등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SDS 보실래요? 고전을 하지 크게 먹을 폭이 없네요. LG전자는요. 계속 주저앉아서 고생합니다. 우리 10만 원에 잘 팔고 나왔죠? 그죠? LG전자 얼마에 샀어요? 지난번에 9만 원에서 9만 3천 원 이 구간 사라고 이야기 드렸다가 10만 원 찍고 저는 7%에서 10% 정도 수익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수익이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시드가 적은 건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행이자 1년 내내 맡겨봐야 3%예요. 이자소득세 15.4% 떼고 나면 3% 미만의 수익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럼 내가 7%, 10%씩 내가 벌어도 이걸 내가 1년 동안에 한 7, 8번 하게 되면 은행 이자에 10배 이상 버는데 뭐가 적습니까? 안 적습니다, 결코. 이해하셨습니까? 안전하잖아요, 대신에. 좋은 타점 보고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 지지부진하네요. LG노텍 지지부진합니다. LG디스플레이 지지부진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몇 종목 드렸냐면 14종목을 보여드렸습니다. 13개, 14개 종목 중에서 괜찮네요는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고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수 움직일 때 자, 코덱스 반도체, AI 반도체, ETF 얘기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예, 어떤 얘기냐고. 예,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은 주식과 부동산 중에는 뭐가 더 좋으냐면 당연히 부동산입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고 당연히 신축입니다. 그리고 서울 중심지의 아파트인 건 당연해요. 미국은 당연히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얘기하면 당연히 주식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나라는 배당을 주고 그리고 기축통화국이잖아요. 미국의 달러를 찍어내고 달러가 근본위로 움직이고 그래서 얘네가 세계 경제 중심이기 때문에 기업이 문제가 생기면 달러를 찍어내서 계속 지원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패권 국가를 우리가 죽기 전에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미국의 주식은 계속 우상향일 거예요. 어떤 마치 9.11 테러가 난다 혹은 무슨 금융위기가 난다 서프라임 모기지론 이런 사태가 터진다 그때만 우리가 갖고 있다가 그 급락일 때 잡으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장은 언제 사는 거냐면 뉴스에 나오는 급락장이 됐을 때 그때 사면 돼요. 그러면 그냥 버티시면 상관없어요. 한국 부동산은 언제입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주저앉고 재미없고 남들이 안 들어갈 때 이때 사놨다가 1년, 2년, 3년, 4년 기다려보시면 다시 경제 사이클은 돌고 돈단 말이에요. 그때 사세요. 이해하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왜 어쩌면 그냥 자본주의 사용법을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해되실까요? 예, 제가 다른 걸 설명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주식을 하실 때 하나의 매몰돼 있지 마시고 자본주의 사용 설명서라고 오늘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본주의는요. 결국 내가 많은 사람이 사고 싶어 하는 거가 소수잖아요.
소수예요. 그러면 그 소수인 것이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질 때 가격이 높아져요. 요새 뭐 코인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왜 점점 반감기가 되면서 수량이 줄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고 싶으니까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이제 끝이 있겠죠. 또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단순하게 내가 트레이딩을 한다. 근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살아있는 종목을 가지고 하셔라 이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드렸던 종목이 1월 29일 날, 1월 17일 날 여러분 단톡방에다 제가 드렸던 종목들 뭐였냐면 반도체는 뭐만 사라?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는 괜찮은데 비중은 낮게 하세요. 길게는 가져가는데 얘는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아요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2차 전지에서는 우리가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중심으로 가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자동차는요.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특히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집중하시고 현대모비스 매우 좋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가만히 차트들을 오늘 방송 끝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매매해야 되는지 생각을 한번 돌아보신다면 시장에서 크게 잃지 않는 매매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오늘은 제가 이런저런 그동안에 매매했던 것들을 여러분께 복귀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은 주식을 살 시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왜 오늘 한번 조정 음봉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서 시장이 조정이 약하면 제가 좀 조정이 덜 나오더라도 삽시다라고 톡방에다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사시면 되겠고 만약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온다고 한다면 아싸 땡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주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쌀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파세요. 한국 주식은 박스권입니다. 내려와서 지지력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확인하고 천천히 들어가면 되지 굳이 내가 저점을 미리 예단하려고 하실 필요 없고요. 앞전 고점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일 때는 털고 나오시면 돼요. 그렇게 몇 년을 우리나라 장은 이렇게 등락을 2, 3년 하다가 한 번씩 튀어 올라가고 한 번씩 내려가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매매하실 거 없고요. 우리가 좀 안전한 매매로 차근히 사고 팔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께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 종목들은요. 여러분 테마 종목을 잘 보시는 분이 계세요. 갑자기 어디 반도체 테마가 확 움직인다. 원전 테마가 움직인다. 갑자기 로봇이 움직인다. 이런 거 AI가 움직인다. 잘 보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 영역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 테마가 돌 때 잘못 추격했다 물리는 경우들이 대부분 개인은 많거든요. 제가 종목 상담을 지금은 강의 포맷이기 때문에 안 받는데 작년에는 제가 서울경제TV에서 계속 종목 상담을 받았잖아요. 근데 종목 상담 받을 때마다 항상 보면은 어디 경제TV에 누가 추천해서 들어갔다 물렸다는 얘기를 맨날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왜 사세요? 남이 사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이 사라는 종목 말고요. 다 전 종목이 전 국민이 아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과자 먹으러 갔어. 그 과자 만드는 회사가 괜찮은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해하셨나요? 예, 내가 자동차 탔어. 제네시스 계약할 때 현대차 주가는 어떨까 한번 살아보시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에 좀 접근을 하신다면 우리가 좀 안전한 매매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자면 올해 여름까지는 상승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급하게 갔다가 물렸다 본전하고 물렸다 본전하지 마시고 각 주도 섹터에서 대형주, 대장주가 뭔지를 잘 파악하세요. 아까 여러분 반도체에서는 제가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말씀드렸고 자동차에서는 기아, 현대, 그다음에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현대모비스 4개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것만 하시라고요. 조정 나올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반복하면서 우리 좀 안전하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여러분께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것 같아서요. 오늘은 전반적인 정리만 좀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 같이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장자방님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0082로 장자방 3글자 보내주셔도 입장 가능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반도체 ETF 투자 전략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 종목과 같이 비교하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코덱스 레버리지 매매 현황도 봤는데요. 달러 선물 차트와 또 부동산 리츠 종목도 보면서 방향성 잡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 활용 선물 옵션 매매 사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장자방 전문가님과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네, 주식포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